네, 안녕하세요. 정준 소장입니다. 자, 우리가 클라우드법,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법.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클라우드가 분명히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건에 관련된 발전법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이죠. 아직 잠정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외산이 자꾸 잠식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발전법은 결국 통과가 돼야 되겠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클라우드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라고 한다면은 되게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의 중앙 컴퓨터를 두시는 거죠. 네, 둬서 각계 기업이 중앙 컴퓨터를 두는 것보다는 한 중앙 컴퓨터로 집중을 해서 그만큼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렌털하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네, 렌털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싸지고, 네, 그런 플러스 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그림이 잘 설명이 되고 있죠. 예, 각계 컴퓨터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중앙 컴퓨터 쪽에 결국 집중이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가 각계 그 컴퓨터를 전부 관할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정의를 하고 좀 넘어가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통신망에 접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빌려 쓰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렌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직접 쓰는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세이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 강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공동으로 쓰게 되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IT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상수도로 치면은 예전에 개개인 집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결국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정수급수장이란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제 각계 기업이나 또는 개인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죠. 클라우드도 상수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빠르죠.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시스템을 데이터나 저장 장치를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네. 자, 이런 식의 IT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이 클라우드 시장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네, 2012년에서 13년은 별거 아니지만 13년에서 18년 과정을 보세요. 예, 상당폭 1287억 달러예요. 달러. 예, 원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 미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3대 통신사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IBM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인수해서 국내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아마존 AWS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게임사들이 한 40%를 우리 국내 게임사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리로서는 다소 늦었지만은 진흥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를 부문별로 좀 보면은 토탈로 볼 때는 대개 한 15% 정도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프라 쪽이 연평균 성장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관된 쪽을 찾으실 때는 이 부분을 잘 응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분야별 연평균 성장률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입기업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제일 좋으냐? 비용 절감이 첫째죠. 그리고 업무 범위 확장되고 여러 가지 건에 강점이 있다는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비용 세이브 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동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지금 게임 업계에서 벌써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 근데, 그거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죠. 아마존 AWS를 벌써 한 40% 정도 국내 게임 산업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벌써 터전을 내줬죠. 터전을 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KT 쪽에서 유클라우드가 그 다음에 자사 서버 구축한 것이 이제 3위. 뭐, 이런 정도 순이에요. 안방을 지금 현재 외국 기업에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 발전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늦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럼 과연 클라우드 산업을 우리가 왜 키워야 되느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역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걸 방지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게임 산업은 벌써 아까 봤듯이 아마존이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쪽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거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 부분하고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는 편리함. 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아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같이 병행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서비스 기존 데이터 관리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썼는지 그 측정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관리 잘해야 되겠죠.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보완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보가 국외 이전이 되기 때문에 자꾸 국가안전기획부죠. 과거에 안기부가 자꾸 관여를 하고 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죠. 사법권이 어디가 관할이 될지 여부가 여러 군데가 공동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속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사 서버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쪽이 좀 발전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나라는 하고 있어요.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으로 기록을 밖에 내주지 않게 돼 있죠. 그런 걸림돌은 해소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걸림돌만 해소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 입법이 이제 제일 키포인트인데 왜 자꾸 계류가 되고 있느냐. 지금 소위 통과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통과가 안 됐어요.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법제사법이나 본회의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23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클라우드법만 통과시키느냐 여부가 아니라 합산규제법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두 개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합산규제법이 같이 통과가 돼요. 돼야 결국 클라우드법도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 합산규제법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법이에요. 합산규제법은 23일, 클라우드법은 24일입니다. 23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동북아 트래픽이 상당히 트래픽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터넷 이용 속도가 느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몰리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벌써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먹잇감으로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 사기업이 외국 기업보다는 자본이 딸리죠.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전법 진흥안건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라는 거, 그 배경을 좀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3일 이전에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들이 오를 수 있고요. 여기는 대형주들만 나와 있죠. 역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좀 짭짤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이번에 23일, 24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